안녕하십니까. 1년차 박승환입니다. 제6장 바이오 테라피와 장치 치료의 병용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테라피와 장치 치료를 병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가철식 교정 치료 자체가 근기능을 개선시키는 생력학적 치료와 기계적 장치 치료로 나뉘게 되고, 이들은 각각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우측 톱니 그림처럼 맞물려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와 생활 습관의 개선은 모든 초진 환자에게 지도하고, 초진부터 환자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그 위에 장치와 훈련을 선택하여 치료 효과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부정교합의 원인은 복잡하여 초진 시부터 요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 치료 방법을 추가하면서 관찰하여 좋은 치료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례 1 보시면 6세 7개월 남한으로 상하악 전치의 총생 및 공원 부족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가운데 사진처럼 연하시 혀내밀기 습관이 관찰되어 상악에 턴가드가 추가된 확대 장치와 껌 훈련을 통하여 혀의 운동을 지도하였습니다. 위 증례에서 하악 총생은 팔로우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6개월 후 7세 3개월 오픈바이트가 개선된 것 보이고, 2년 후 8세 8개월경 측절치 맹출하였으며 폐쇄형 장치를 넣었습니다. 치료 종료 후 하악 총색은 혀의 훈련과 확장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껌 훈련을 통해서 혀 운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바이오 테라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저연령 어린이에서 구강 주위 근육과 습관 및 생활 환경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치열에 영향을 미치면 우선 바이오 테라피를 실시합니다. 그 후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바이오 테라피를 추가하거나 장치 치료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빨기로 인한 개교나 저위설에 따른 조기 기능적인 반대교합에 대해서는 바이오 테라피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후의 직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철식 교정 치료는 바이오 테라피를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것으로만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에 따른 몸의 반응을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장치 치료도 같이 하는 등의 치료 궤도 수정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테라피만으로 치료한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4세 4개월 여한으로 영구치가 배열될 공간이 있는지 걱정된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엣지 투 엣지 바이트 보이며 상하 전치부 스페이싱이 관찰되는 상태입니다. 우선 바이오 테라피로 경과 관찰 시행하였고, 18개월 후 5세 10개월 설소대 단촉증으로 설소대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바이오 테라피를 진행하였습니다. 12세 2개월 영구치열로 교환이 무사히 일어난 것이 보입니다. 다만 오버바이트가 약간 깊어서 바이오 테라피를 지속적으로 지도하면서 팔로우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례입니다. 8세 3개월 여한으로 앞니가 반대로 물린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입이 멍하게 벌어져 있으며 저위설이 관찰됩니다. 시행한 바이오 테라피는 취침 시 왼쪽부터 파나실드, 그리고 터치스틱, 껌 훈련입니다. 5개월 후 사진에서 전치 피계가 개선되는 것이 관찰됩니다. 8개월째부터는 튜브 훈련도 병행하였습니다. 11개월 후 피계가 확실히 개선되어서 파나실드 사용을 중단하고 껌 훈련을 지속하였습니다. 15개월 후에는 피계가 완전히 깊어져 정상 범주 내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치 이상이 바이오 테라피만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위치 이상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위치 이상은 악골 내 칩의 위치 이상과
맹출 시 위치 이상, 즉 이소맹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악골 내에 치배의 위치가 이상한 경우 일단 조기 발견에 힘을 써야겠고 바이오 테라피와 공간 확보 장치를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개선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간 확보만으로 정상 매출이 힘든 경우 개창술이나 치아견인과 같은 기계적인 치료를 고려하여야겠습니다. 맹출 시의 위치 이상, 이소맹출도 기본적으로 치료법은 같으나 개창술 같은 외과적 술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직접적으로 치아 이동을 보면서 가철성 장치와 고정식 장치로 처치가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자연스럽게 둘 것인가, 장치를 사용할 것인가에 고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때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8세 11개월 여한으로 전치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파노라마상 23번, 24번의 트랜스포지션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장치 치료로 확대하여 맹출 공간을 확보한 후 바이오테라피를 지도하였습니다. 3년 7개월 후 10세 1개월째 공간의 확장만으로도 23번의 정상적인 맹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8세 3개월 여아로 마찬가지로 전치의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23번이 악골 내에서 근심경사되어 있고 22번에 치근과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장치 치료로 확대하여 맹출 공간을 확보한 후 바이오테라피를 지도하였습니다. 9세 3개월에 23번의 매제 랭귤레이션이 약간 해소되고 10세 1개월에는 맹출 방향을 바르게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세 4개월째에 63번을 발거하고 11세 6개월째에 견치가 올바르게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견치의 위치 이상이 자연적으로 개선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개선은 힘들고 조기 발견에 힘써야겠습니다. 조기 발견을 통해 위치 이상이 발견되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이오테라피와 필요한 경우 장치를 사용하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팔로우업을 시행합니다. 만약 개선이 없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외과적 개창술 등이 필요합니다. 저연령 환자의 견치 매복의 경우 유견치를 발치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복견치의 치관이 측절치 치근을 넘지 않았을 경우의 확률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복견치 치료의 핵심은 조기 발견이며 그 후 치료 방법을 환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8세 7개월 여한이 전치의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당시에 평행학대를 시행하였습니다. 5년 후 촬영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13번, 12번이 중첩되어 매복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간을 확보하고 지켜보다가 고정식 치료로 이행될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15세 8개월에 공간을 확보해도 맹출이 없자 유견치를 발거하였습니다. 16세 6개월에 영구치가 별다른 조치 없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위치로 맹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7세 8개월 여아이며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가찰식 장치로 치료하여 아래 그림처럼 반대교합을 먼저 개선시켰습니다. 그런데 11세 때 13번이 매복되어 12번과 겹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간 확장을 위한 가철식 장치 사용 및 바이오테라피 지도하였습니다. 12세 1개월째 13번이 버칼 쪽에서 맹출하는 것을 확인하여 53번을 발치하고 13번을 윈도우 오프닝하여 맹출이 유도되도록 가철성 장치의 순측선을 W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12세 4개월째 13번 위치에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브라켓을 사용하여 고정식 교정 치료를 시작하였고 12세 10개월, 6개월 만에 레벨링된 모습입니다. 다음 질문은 선천적 결손이 있는 경우 바이오테라피로 처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선천적 결손의 경우
결손 부위의 공간을 유지 또는 획득하여 보철 치료를 하거나 인접치를 이동하여 공간을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유치로 교합관계 확립이 가능하고 유치 치근 흡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유치를 잔존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선천적 결손인 치아 위에 위치에 치근 흡수가 진행된다면 필요에 따라 발치를 시행하고 바이오 테라피로 공간 폐쇄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탈락 시기가 늦거나 공간이 폐쇄된다면 가철식 장치와 브라켓, 그리고 추가적인 보철 처치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증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59세 4개월 남한으로 유치가 오랫동안 잔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유치가 59세까지 보존되어 있으나 더 이상 기능이 힘들어 임플란트를 할 케이스인데, 반대쪽 35번도 선천적 결손인데 2년이 더 지난 61세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7세 9개월 여한으로 42번 결손을 보이지만 공간이 부족하여 상악은 펜 타입으로 하악은 평행 확대 장치로 확대를 시행하였습니다. 가철성 장치와 함께 바이오 테라피도 시행하였습니다. 12세 2개월째 확대 후 폐쇄형 보정 장치로 바꿔줬고 측방치근 교환을 기다리면서 교합 확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자연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9세 9개월 남한으로 전치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나 15번, 35번, 43번, 45번의 결손을 파노라마 사진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치료 계획은 전치 총생에 대하여 일단 상하악 확대 처치를 하고 이후에 유구치 치근 흡수의 여부를 보며 다른 처치를 상담하기로 하였습니다. 11세 6개월에 폐쇄형 장치로 전치의 치열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84번은 자연 탈락하였습니다. 그 후 84번 공간은 자연적으로 폐쇄되었고 85까지 발치된다면 임플란트를 할 예정입니다. 75번도 치근 흡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발치하여서 자연적으로 공간을 유도하려 하였으나 1년 8개월 후 자연스럽게 다치지 않아 1년 8개월 후에 장치 치료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2구치 치근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제2대구치의 맹출이 시작되기 전에 발치하여 자연 폐쇄를 시도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12세 10개월에 55번도 치근 흡수를 일으켰기 때문에 발치하고 바이오 테라피로 유도하였습니다. 13세 2개월에 16번이 별다른 장치 없이 근심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2대구치가 맹출하기 전이라면 이러한 활발한 공간 폐쇄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와 같은 선천적 결손이 있을 때의 주의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이지만 2007년에서 8년 조사에 따르면 영구치의 선천적 결손은 10%로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은 이에 매우 충격을 받고 심각한 장애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안심을 시켜줘야 하는데 한 반에 30명 중 3명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야겠습니다. 결손의 경우 치과 의사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유치의 탈락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진료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손의 경우 유치를 오래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소아기 때부터 치아후식증 예방에 대한 개입이 중요해집니다. 다음 질문으로 외상성 교합으로 치은 퇴축이 있는 경우 자연적으로 치유되냐는 것입니다. 영구치열 맹출과 함께 교차 교합과 전치의 외상성 교합으로 치은이 퇴축되면 장치 치료가 필요합니다. 맹출 직후에 처치되면 치은 퇴축이 보이지 않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처치하게 되면 어린아이에게서도 치은 퇴축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은 확대 장치를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교차 교합이 해소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스프링이나 전방이동 스크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차 교합이 개선되고 나서 얕은 피해를 보인다면 전치를 이용한 식사지도 등의 바이오 테라피를 사용합니다. 초기에 교차 교합이 해소된 경우 6에서 12개월 사이에 치은 퇴축이 회복됩니다.
10세 2개월에 스프링으로 반대교합을 넘겨준 케이스입니다. 41번의 치은 퇴축이 아직 보이고요. 11세 4개월째의 개선된 것이 보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과잉치가 있어도 가철식 교정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이지만 과잉치 출현 빈도는 4.49%, 그중 정중과잉치는 3.06%로 나타납니다. 치료 방법은 왼쪽 사진처럼 정의의 경우 가철식 교정 치료에 따른 확대 자극 및 자연적 자극에 의한 맹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경우는 자연 맹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로 발거할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여야겠습니다. 과잉치가 있어도 맹출 장애와 전치에 이개가 없고 환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다면 정기적인 체크를 통해 움직임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7세 여한으로 과잉치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정의 과잉치가 보여서 확대를 하여 과잉치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확대 후 과잉치가 일부 맹출하여서 발거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7세 남한으로 11번부의 과잉치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정의 과잉치지만 맹출하지 않고 정의 과잉치지만 맹출하지 않았고 영구치 배열을 방해하지 않고 잔류하였습니다. 다음 이러한 경우에서 팔로우하여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악을 확대하면 상악도 자연적으로 확대되냐는 것입니다. 소아 환자의 영구치 총생 치료 방법 중 상하악 모두 공간이 부족하지만 하악만 장치로 확대하고 상악은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확대를 기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치가 맹출하는 시기에는 몇 개월 만에 턱이 자라고 치열공이 커지면서 발육 공간이 생기는 등의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상악 성장 발육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하악의 스크류를 돌리는 페이스를 절반으로 늦추어서 상악의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 치료법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견치의 맹출까지는 전치부의 총생을 해소한다는 바이오테라피의 치료 목표까지 비교적 시간이 있는 6에서 7세의 저연령에서 시행하여야겠습니다. 즉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겠습니다. 증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세 7개월 여한으로 하악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하악만 확대하기로 하였고 상악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4개월 후 하악이 확대되면서 상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1개월 후 상악 전치 교환이 진행되고 있고 측절치까지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0세 5개월 때의 치열을 보면 교합도 치열도 자연적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6세 2개월 남한으로 마찬가지로 하악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악 공간이 부족하지만 하악만 확대하기로 하고 상악이 자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9개월 후 전치의 발육 공간이 현저하게 보였고 또 1년 후에는 전치부의 공간이 영구치 맹출에도 부족하지 않은 정도로 상악도 확대된 것이 보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앞전 질문과 반대로 상악만 확대하고 하악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냐는 것입니다. 상악의 총생이나 교차교합 등의 문제가 있고 하악의 총생이 경미할 경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경우는 하악부터 먼저 확대하는 증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선 상악 장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하악의 장치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견치의 치열공 폭경은 영구견치 맹출을 정점으로 감소한다고 하여 견치 맹출 전에 자연적으로 총생이 개선되어도 보정장치를 끼지 않는 하악은 경치가 맹출하고 난 다음 다시 총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6세 9개월 요한으로 우측 구치부의 교차교합과 전치의 총생으로 내원하였고 하악의 총생은 심하지 않아 상악만 확대하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8세 6개월째 교차교합이 해소된 것 보이고 상악은 폐쇄형 장치로 변경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연적으로 하악 치열의 총생이 해소된 것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팔로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1세 8개월째 확대 없이 자연스럽게 배열된 화학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상악에서 견치 맹출의 공간 부족이 보여 다시 확장을 진행하여야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는 상악 전치의 총생으로 내원한 8세 3개월 남한으로 마찬가지로 상악만 확대하고 하악 총생은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습니다. 9개월 후 상악의 공간도 만들어졌고 하약 전치 총생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처음 질문의 연장 50 하악만 확대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인데 하악만 확대하는 경우 상악을 언제까지 관찰하냐는 것입니다. 상악의 확대가 충분하다면 영구치 맹출 종료 시까지 장치는 사용하지 않고 바이오 테라피만으로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상악 확대가 부족하여 총생과 구치의 교차 위협이 보인다면 즉시 상악 확대 여부 판단을 위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악의 확대만으로 상악이 충분하게 확대되지 않은 경우 증례 보시겠습니다. 6세 5개월 여한으로 하악 전체 총생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상하악 모두 총생이 보이지만 하악만 확대하고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7세 4개월경 상악 전치부 총생이 악화되고 구치부 교차 교합이 보여 상악 확대를 시작하였습니다. 7세 10개월째 하악은 공간이 확보되어 폐쇄형 장치로 바꿔주었고 8세 11개월경 상악도 공간이 만들어져 폐쇄형 장치로 교환하였습니다. 10세 3개월 상악 전치가 바르게 된 것이 보이고 측방치근의 교환의 경과를 관찰하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에서는 3에서 5세 사이에 바이오 테라피를 우선하고 6세에 구치 맹출을 기다려서 가철식 교정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바이오 테라피는 3에서 5세 사이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령을 묻지 않고 시행합니다. 작은 전치의 총생과 같은 경우 바이오 테라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며 바이오 테라피로 개선을 보이지 않는 경우 그때 장치 치료를 시행할지 말지 검토합니다. 무작정 빠른 시기에 장치를 사용하면 치료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치의 반대교합이나 구치의 교차교합과 같은 경우는 증상에 따라서 3세에서 5세 사이에도 조기에 장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례 보시겠습니다. 3세 2개월 여한으로 우측 구치의 교차교합, 하악이 약한 치아만큼 우측으로 편의되어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초진시 사진으로 소아의 교합력 기준은 200N이지만 우측 사진처럼 해당 환자의 경우 45N으로 극단적으로 교합력이 낮아 조기에 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7개월 뒤 사진으로 교차 교합이 개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5개월 뒤인 4세 2개월 사진으로 우측의 교차 교합과 턱의 편의가 개선되었고 안모도 좌우대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3세 7개월 여원으로 전치의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경도의 반대교합과 저위설을 개선하기 위해 터치스틱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서 나왔지만 입술 스틱과 터치 스틱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술 스틱은 구순 폐쇄력을 높여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악습관을 개선하는 것이고 터치 스틱은 혀의 위치를 바로잡아서 저위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터치 스틱은 앞니 전치로 물게 하는 것으로 경도의 반대교합과 저위설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개월 뒤 파나실드 장치도 개시하였습니다. 장착 후 2개월 뒤 3세 12개월째 서서히 피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 보이며 4세 2개월째 피계가 넘어간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파나실드는 사용하였습니다. 5세 7개월째에 비로소 파나실드를 장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 사용을 중지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우측이 사용한 파나실드인데 상순의 압력이 강해서 파나실드가 변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9세 5개월째 사진으로 영구치 전치의 피계가 양호하며 10세 1개월째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털식 장치를 끼고 있어도 자연적으로 치아가 움직이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확대 장치를 사용해서 공간을 만들면 장치 상태에 따라서는 치아가 자연적으로 다른 위치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레진과 클라스포로 고정되는 치아는 움직이지 않지만 장치의 레진 삭제를 통하여 치아의 자연적인 이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8세 8개월 남한으로 전치의 배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통생과 교차교합에 문제가 있으나 우선 상하악 측방 확대를 시작하였습니다. 9세 11개월째로 확대와 조정을 시행해서 12번, 21번, 22번이 자연적으로 전방 유도되어 교차교합이 개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는 23번 견치가 자연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19세 3개월 여한으로 상하 전치 배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좌측 소구치에 후방이동 스프링을 넣었으며 소구치 스프링을 1, 2개월마다 조정하였습니다. 11개월 뒤인 20세 2개월째로 좌측 소구치 스프링을 종료하였는데 견치에는 아무 교절력도 가하지 않았으나 자연적으로 바른 위치로 움직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공간이 있다면 치아가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다려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간이 있다면 치아가 자연적으로 배열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이상한 치아도 바른 기능에 따라 배열될 수도 있지만 기능 부족과 인접치 움직임에 따라서 공간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아가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 장치를 쓰거나 확대를 하여 치아의 맹출에 맞도록 장치를 조정해주며 자연적으로 치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브라켓 등을 이용하여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위치 이상의 자연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7세 8개월 요한으로 앞니가 뿌리 쪽에서 나는 것 같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평행 확대를 하면서 바이오 테라피를 시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1번 치아가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쇄형 장치로 변경한 후 1년 8개월 뒤인 11세 4개월째의 사진입니다. 11번이 올바르게 자기 자리로 이동하였으며 현재 측방 치아의 맹출을 자연적으로 경과 관찰 중입니다. 다음은 총생과 위치 이상의 악화를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9세 5개월 남한으로 전치의 총생과 위치 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상하악 동시에 자연적인 치료를 하면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했으나 환자가 그 뒤로 내원하지 않았습니다. 1년 3개월 뒤인 10세 8개월에 내원하였을 때 사진으로 21번이 21번 쪽으로 이동하여 전치부 공간이 부족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질문으로 전치 공간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악골 내에서 전치 칩에는 상악 중절치는 팔자형, 상악 측절치는 평행하게, 상악 견치의 경우 역팔자형으로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상악 중절치 맹출 시에는 70%에서 정중이기가 보이며 측절치와 견치의 맹출을 동반해서 자연 폐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측절치 맹출 시기의 정중이기의 폭과 자연 폐쇄 확률에 대해서 1mm의 정중이기는 99%, 2mm는 20%, 2.7mm는 1%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중매복 과잉치도 위치에 따라서는 이계의 원인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악골 내의 매복 과잉치와 치아종 또는 상순소대의 부착 이상이 보이는 정치 공간의 등장으로 인한 이계는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과 관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맹출 시 경중이계와는 별개로 장치로 악공을 확대시킬 때 전치의 공간이 벌어지는데 이에 대해 보호자에게 치열이 배열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해야겠습니다. 생리적인 자연 폐쇄와 같이 인접치 맹출과 자연적인 힘, 확대, 고정 시 조정으로 이계는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폐쇄되지 않는 경우 버튼과 엘라스틱으로 폐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브라켓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정중이계의 개선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8세 3개월 남한으로 전치의 공간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가채식 장치를 차용하지 않고 바이오 테라피를 가르치고 경과를 관찰하였습니다. 11세 4개월째 견치의 맹출과 함께 이계가 완전히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잉치가 이계의 원인이 되지 않기도 함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전치 배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한 6세 3개월 여환으로 정중과잉치가 있지만 측절치의 맹출과 함께 중절치의 이계가 폐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증례는 자연적인 힘과 장치로 이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10세 6개월 남한으로 치아 배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하여 확대 장치를 사용하였고 15세 8개월 사진에서 확대 종료한 다음 전치부의 이계를 볼 수 있습니다. 장치를 폐쇄형 장치로 교환하여 장착하도록 하였고 오른쪽 사진인 19세 1개월째 사진에서 이계와 교합이 모두 안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치 조정을 태만하게 해서 이계가 악화되어 장치로 개선한 증례입니다. 7세 4개월 여한으로 하악치아의 배열과 상악치아의 배열이 걱정된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8세 4개월째의 중절치는 장치 삭제와 자연적인 지도로 전치 이계를 개선하고 있었으나 장치 교환을 해줄 타이밍에 중절치의 장치 삭제를 하지 않고 재확대를 시작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계가 재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8세 6개월째 2개월 후 이계가 현저해져서 버튼과 파워체인을 부착한 모습이며 9세 2개월째 이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계는 닫혔지만 이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버튼과 고무줄을 남겨두고 확대하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은 전치 회전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절치는 공간이 있다면 자연적인 힘과 장치 조정으로 협설적인 회전은 해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절치 공간이 확대 중에 확보된 경우 중절치 구개측 레진을 삭제합니다. 여기서 라비알 보호를 약간 조여져서 라비알 보호의 힘과 자연스러운 절단 운동과 순축으로부터 입술 폐쇄 등으로 중절치 회전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확대 개시 시부터 1에서 2개월 후에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치아는 1에서 2개월 확대에 따라 쉽게 움직이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라비알 보호 힘만으로도 치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정력을 강하게 가하지 않아 장치에 대한 부담과 통증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장치를 단순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구 형태에 따라서 둥글게 삭제하여주면 장치에 부딪히는 치아의 끝이 이제 받침대가 되어서 그에 따라 맞춰 회전하면서 치열공에 따른 올바른 배열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측절치는 중절치와는 다르게 확대가 끝나는 시기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폐쇄형 가찰측 장치의 조정으로 회전을 해결하게 됩니다. 전치의 위치가 너무 구개측으로 있다면, 즉 구개측에 있으면서 치아가 회전되어 있는 경우 라비알보에 힘을 너무 주면 오히려 교차교합이나 치열공 형태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확대 중에는 라비알 보호가 전치에 닿지 않게 해주고 폐쇄형 장치의 스프링으로 추후 전치를 순축으로 유도하여 회전을 해결해줍니다. 견치와 척검치군의 회전 및 폐쇄형 장치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픽스드 치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치아의 회전을 장치 조정과 자연적인 힘으로 개선한 증례입니다. 8세 3개월 여한으로 상악 전치의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전치 총생 때문에 상하악 횡행 확대를 우선 시행하였고 5개월 뒤 사진으로 21번의 회전은 장치 삭제와 라비알 보호 조정으로 해소되었습니다. 12번은 아직 확대 중이기에 회전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세 3개월째 상악 확대가 끝나서 폐쇄형 장치를 넣었고 10세 10개월째에 측절치의 회전도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치의 맹출에 따라 측절치가 설축으로 눌리는 기미가 있어서 폐쇄형 스프링을 협축으로 힘을 가하게 하고 반대로 라비알 보호는 느슨하게 조정하였습니다. 11세 7개월째 사진에서 측방치직군 교환기 사진인데 측절치가 설축으로 눌렸던 것이 좀 해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철식 장치로 확대한 전치의 경사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측방 확대 장치는 전치의 배열에 필요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철식 장치를 이용한 확대는 기본적으로 경사 이동이니까 확대에 따른 치료에 따른 전치의 치축은 원심 경사되기 쉬워집니다. 그러한 경사는 치료주기의 일시적인 것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폐쇄형 장치로 바꿔서 자연적인 치아 움직임으로 개선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도 설명해 줘야겠습니다. 확대 중에도 장치의 전치부 조정으로 경사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있으며 자연적인 힘으로 치축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나 치아의 경사가 큰 경우 브라켓을 이용하여 전치의 경사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힘으로 치축 경사가 개선된 증례입니다. 13세 11개월 여한으로 전치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브라켓과 후방 이동 장치로 이행할 가능성도 설명하고 상하 평행 확대를 게시하였습니다. 14세에 계속해서 평행 확대 중인 사진인데 보시면 하악전치 원심 경사가 악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14세 11개월째 확대를 종료하고 폐쇄형 장치를 넣었습니다. 원심 경사가 아직 남아있는 것 보이고 15세 6개월째에 경사가 굉장히 개선되었고 16세 6개월째에 자연적으로 지축이 바르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증례는 이제 브라켓으로 지축 경사를 개선한 증례입니다. 12세 2개월 여왕으로 전치 배열이 신경 쓰이는 주소로 내원하였고 평형 확대 시행하였고 6개월 뒤 확대 종료 후의 사진입니다. 전치 경사가 개선되지 않아서 더불어 견치의 경사와 회전 또한 관찰되어 브라켓을 붙여 고정식 장치 치료를 이행하였습니다. 1년 9개월 후 지축이 바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치아만의 반대교합은 바이오테라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대교합의 치료에는 우선 치료하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봅니다. 공간이 없는 총생의 경우 바이오테라피로만으로 반대교합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 부족이 있다면 장치로 확대해서 총생을 해소시켜줘야겠습니다. 공간이 있어도 반대되는 경우는 맹출 위치 이상, 혀의 움직임, 혀의 위치, 입술 폐쇄력, 절단 운동에 따른 교합력 등 다른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그러한 원인에 대하여 바이오테라피를 지도 후 필요하다면 장치 치료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치 반대교합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7세 4개월 여왕으로 11번 반대교합소로 내원하였습니다. 11번이 나올 공간은 있지만 반대교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한 치아의 반대교합으로 41번의 치은퇴축도 볼 수 있습니다. 전방 스프린 장치로 확대 및 전방 치아 전방 이동을 시행하였으며 하나씩도 병용하였습니다. 확대 개시 7개월 뒤 11번 반대교합이 개선되었고 12번 맹출 공간이 확보되어 12번도 올바르게 맹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41번의 치은퇴축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가 빠지지 않고 영구치가 나는 경우 바로 발치하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치가 빠지지 않고 영구치가 맹출한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를 발치합니다. 영구치가 맹출하지 않아도 유치의 탈락이 다른 치아에 비해 늦은 경우 이것이 단순한 맹출 지연인지 맹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방사선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영구치 맹출 방향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증례 보시겠습니다. 9세 1개월 여왕으로 상하 전치 총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11세 7개월째 사진으로 초진시 주소였던 상하 전치 총생에 대해 상하 확대 처치를 했던 환자입니다. 55번의 벅칼 쪽에서 12번 파샬 유럽선이 관찰되었습니다. 55번 발치 시행하였고 폐쇄형 보존 장치를 반착하면서 15번 맹출을 자연적으로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15번이 자연적으로 배열되었으며 교합 또한 안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례로 18세 7개월 여왕으로 전체 총생과 55번이 만기 잔존하여 15번의 맹출 장애가 발생했다는 수로 내원하였습니다. 상하 확대 처치를 하면서 15번의 맹출을 자연적으로 확인하면서 브라켓으로 치료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9세 3개월째 55번 발치하였고 20세 11개월째 찍은 사진으로 15번이 서서히 맹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의 조기 상실 후 영구치가 자연적으로 맹출하는 것을 기다려도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유치가 조기 상실된 경우 그 원인을 생각하여 대처해야겠습니다. 치아 허식증이나 경화치료 등에 따른 조기 상실의 경우 인접치의 경사이동을 막기 위하여 반드시 공간 유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유치가 조기 상실 원인으로 맹출 위치 이상 즉 이소맹출이 있습니다. 하악의 공간 부족이 있을 경우 하악 측절치 맹출 위치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유견치 칠근 흡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견치의 위치는 전치 총생을 개선 시 중요한 랜드마크이므로 조기에 탈락되지 않도록 조기 확대 같은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흔히 락킹되었다고 얘기하는 상악 제1대구치의 맹출 위치 이상은 제2구치의 원심 칠근을 흡수하면서 맹출하여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장치를 이용하여 경사를 개선시켜야겠습니다. 증례 보시겠습니다. 6세 5개월 여왕으로 아래 앞니가 신경 쓰인다는 수로 내원하였습니다. 우측 파노라마 사진에서 42번의 맹출 때문에 83번이 조기에 탈락하여 전치가 우측으로 경사된 경우입니다.
다음 정례로 5세 6개월 여한으로 명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부족할까 걱정된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초진 시 사진과 비교했을 때 8세 파노라마 사진에서 16번 위치 이상으로 제2구치의 원심 치근을 녹이면서 맹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아 맹출 공간이 없다는 주소로 내원한 8세 3개월 남한입니다. 55번이 조기에 탈락하여 이미 16번의 근심경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5번에 맹출할 공간이 없으므로 16번에 후방이동 스프링 장치를 넣었습니다. 8세 6개월째 사진으로 공간을 만들다가 스프링이 파절된 것이 보이고 동시에 54번의 동요도가 있어서 장치를 폐쇄형으로 교환하고 소구치 14번 맹출을 기다렸습니다. 9세 5개월째 14번 맹출하였고 공간 부족 때문에 16번 스프링을 이용하여 다시 후방으로 밀면서 15번 자연적인 맹출을 유도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이 9세 8개월째 사진으로 15번이 잘 맹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5번이 탈락하기 전에 가급적 16번에 대한 처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정례입니다. 명구치가 맹출할 공간이 없으며 16번, 26번 위치 이상을 주소로 내원한 8세 여환입니다. 16번, 26번 위치 이상으로 측방 확대 장치에 16번, 26번의 디스탈라이제이션을 위한 스프링을 동시에 부착하였습니다. 7개월 후 16번, 26번 바르게 직립한 것 보이고 치축이 바르게 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맹출할 수 있도록 이제 버튼과 스프링은 제거하였습니다. 8세 10개월째 파노라마 사진으로 16번, 26번 격치축이 올바르게 회복되었고 정상적으로 맹출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5번과 65번 원심 시근이 흡수된 것이 보이지만 동요도가 없어서 맹출식 15번, 25번 맹출시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타임.